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종양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사보다도 더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게 누가라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래서 진료를 볼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민간요법, 약초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냐? 그러면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이런 거 효과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썸네일을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호기심 반, 지푸라기 잡는 심정 반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해는 가면서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득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오히려 저의 말을 안 믿고 그 누가의 말을 믿으면서 결국에는 그 중에 일부는 그런 약초나 민간 요법이나 아니면은 기타 대한요법 같은 걸 하게 되세요. 근데 그런 거를 매일 수십 명 진료를 하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쌓여가면 아무래도 많이 지치게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제가 그 환자에 빙의해가지고 상담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는 받기 싫고 집에서 비타민제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동네 아는 형이 표준 치료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표준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고요. 비타민제는 제가 우선 권하기는 어렵고 혹시 정말 식이 섭취가 어렵다 그러면은 보조적으로 혹시 먹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먹으면 더 좋긴 좋은 거네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권하기로는 음식으로 섭취하길 권합니다. 비타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한국 식단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쨌든 먹으면 좋긴 좋다는 거네요. 아니 꼭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먹는 거는 식사로 충분하고, 그리고 어쨌든 암 치료를 받으신다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죠. 그럼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일단 먹으면 좋긴 좋은 거예요. 혹시 지금 화나셨나요? 아니요, 지금 열정 있게 말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얘기 듣는 거는 각종 버섯 같은 거 있죠. 무슨 차가버섯이니 상황버섯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무 껍질 같은 거 달인 거 이런 거를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체나 요양병원 같은 데서 자연치유 프로그램, 디톡스 프로그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약재나 식품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부터 유산균, 홍삼 이런 게 대부분 여기 포함돼요. 현대의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류의학이라고 할 수 없는 한방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범주는 표준이라고 권하기 어려운 또는 근거가 부족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권한다고 했지만 이제 의사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 종양내과 같이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쪽에서 주로 권합니다. 얘기를 요새 듣는 거는 비타민 제제,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온열치료, 아니면 세포치료제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 있을 만한 거는 개구충제 사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런 민간요법이나 다른 대한요법에 대해서 종양내과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치료를 받을 기회를 뺏긴다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는 특히 전이성 암인 경우는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아요. 한 몇 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표준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에 꽂혀서 그것만 받겠다 하시면 받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안 좋아졌을 때 항암제를 하면 항암제 독성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을 때 받으면 그나마 독성을 견뎌가면서 항암제 효과를 보는데, 그럴 때는 항암제를 못 견디니까 항암제를 해서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고 항암제를 처음부터 안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푸라기를 짚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
되게 부담이 커요. 되게 부담이 커서 뭐 돈을 다 그쪽에 써서 저는 이 치료를 못 받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에 환자의 헛된 희망을 품고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효과가 있냐 없냐 얘기하려면은 일단 어떤 통계치나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누가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 건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포 실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동물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그 위에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현대의학에서 아주 높은 근거라고 얘기하려면 대규모 임상시험을 이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뭐 위약군하고 비교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이려면 그런 임상시험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비슷하게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흔히 뭐 섭취하고 있는 또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품이나 약제 중에 이런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것이 없어요. 없고, 물론 이제 임상시험에서 좋다고 효과 나온 것들은 있는데요. 그게 대개는 이제 임상시험의 디자인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소규모거나 약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후원을 받은 임상시험은 결과가 좋은데 그 약품 회사랑 전혀 관련 없는 연구자가 한 데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죠. 의사들이 권하려면 어쨌든 누가 얘기를 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근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처방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학회 같은 데서 주관해서 만드는 게 지침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은 치료를 권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대안치료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냥 건강식품, 약초,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높으면 그냥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건기식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고, 이 등급을 나누는 게 근거 수준에 따라 나누거든요. 이게 근거 수준이 높으면 아까 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기식으로 분류된 것들은 근거가 높은 자료를 생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생성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안 할 이유는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건기식으로 분류가 되면은 유리한 점이 많아요. 뭐냐면은 판매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바른 항암 치료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항암제를 종양내과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약은 누가 치료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거의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항암제 하다가 독성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수련을 받는 분과가 바로 종양내과예요. 저희는 어떤 장기의 암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장기의 암이 어떤 곳으로 전이가 가더라도 증상을 조절하고 항암제 부작용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의 조합을 개발해내고 항암제의 선택을 하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수련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약제로 수련을 잘 받은 의사한테 받는 게 올바른 항암 치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우 여러분, 더 이상 누가 그러던데, 이게 좋다던데,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암 치료는 제가 오늘 인터뷰하느라 피곤한데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건기식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